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부동산연구원의 정주희 박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토지 감정 평가 시 급학교 요인 보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목차는 서론, 급학교 요인 보정 관련 기준, 관련 판례 및 사례 분석, 관련 쟁점과 적정성을 위한 과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토지 감정평가 시 급학교 요인 보정은 감정평가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요한 절차인데요. 과정상 부적정하거나 자의성이 개입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급학교 요인 보정의 적정성에 초점을 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급학교 요인 보정과 관련하여 감정평가 기준 및 실무상 적용 등에 있어서 어떠한 사항이 쟁점인지를 살펴보고 적정성 제고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연구 범위는 시간적 범위의 경우 급학교 요인 보정 근거가 감칙에 마련된 201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이고요. 내용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과정상 문제, 파생 문제, 결과의 문제, 기타 운영상 문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장 급학교 요인 보정 관련 기준입니다. 토지의 감정평가 방법과 절차, 관련 기준, 선행연구 검토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급학교 요인 명칭은 과거 2018년 2월까지는 기타 요인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감칙이 2012년 8월 전부 개정되면서 급학교 요인 보정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12월 보다 상세히 규정을 하게 되었고 그렇지만 사례 선정 시 고려 내용만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무 기준에서는 급학교 요인 보정에 대해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의 비교 이외에 대상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감정평가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기준 해설서 상에서는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이 여러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가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러한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행하는 절차라고 하고 있고요. 손실보상 시에는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함이고 또 보상평가에서 급학교 요인 보정이 필요한 경우는 공시지가 자체가 적정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3장 급학교 요인 보정 관련 판례 및 사례 분석입니다. 관련 판례, 표본조사 사례 분석, 타당성 조사 사례 분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먼저 대법원 판례는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의 적정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잘못된 제도의 운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타 사항 참작에 의한 보정 방법으로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판시를 해서 그 필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판례는 그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 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 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를 해서 급학교 요인 보정 등 그 기재사항과 정도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표본조사에서 그 급학교 요인 보정과 관련한 지적 사례를 살펴봤더니 기재, 오기, 비교 사례 선정, 보정치, 파생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와 관련해서는 개별 요인 비교와 관련해서 미기재하거나 미제시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오기의 경우에는 보정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오기가 있거나 기타 요인 보정으로 잘못 기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교 사례 선정은 최근 평가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례를 적용한 사례, 그리고 평가 목적이 상이한 평가 사례를 적용해서 합리성이 다소 결여되는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정치의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지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적인데요. 산정치 대비 결정치의 격차가 큰 사례, 임의로 격차율을 적용한 사례, 보정치 간 격차가 커서 합리성이 의심되는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파생 문제는 그 밖 요인 보정이 다른 차원으로 확대되는 부분을 파생 문제라고 언급을 하였는데요. 그 밖 요인 보정 시 거래 사례를 활용하였다는 사유로 다른 감정평가 방법으로 합리성 검토를 생략한 사례, 그리고 그 밖 요인 보정 시 활용한 거래 사례를 거래 사례 비교법에 그대로 적용한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타당성 조사를 분석해 보았더니 지금 보시는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타당성 조사 중요 양정 기준은 사례 선정의 적정성, 산출 과정의 기재 여부, 보정치의 적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사례 분석을 해보았더니 비교 가능성이 낮은 사례를 선정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도 개별 요인 비교 시 개별 요인 누계치만 제시되어 있는 경우, 품등 비교치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장, 그 밖 요인 보정 관련 쟁점과 적정성을 위한 과제입니다. 관련 쟁점과 향후 과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첫째, 근본적 문제는 그 밖 요인 보정이 감정평가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절차임에도 기준상 그 개념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보정을 하는 것인지 등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 요인 보정을 감칙에서는 강행 규정으로 하고 있고 실무 기준에서는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어서 이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과제는 그 밖의 요인 보정 용어는 시가 격차 보정 등이 개념적으로 보다 명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가와의 격차 보정과 그 외의 그 밖의 요인 보정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후자인 그 외 그 밖의 요인 보정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수목적 조건의 토지평가 시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 기준 시점을 달리해서 평가 시 추가적인 보정이 필요한 경우, 국공유지, 매립지 등의 평가 시 특별한 보정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요인 보정 규정은 현행 감칙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 그리고 실무 간행 등을 고려했을 때 강행 규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기준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는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개념 등을 종합해 놓은 표인데요. 글씨가 작아서 보고서 전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과정상 문제. 표본조사 사례 분석 결과 그 밖의 요인 보정 지적 사례 중에는 기재, 오기, 사례 선정 등이 있는데, 또 타당성 조사 사례 분석 결과에서는 특히 비교 사례 선정과 개별 요인 비교 시 쟁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통적으로 기재와 관련한 부분에 쟁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과제는 그 표본조사 항목 중에 비교 표준지 선정 근거 및 사유 기재 여부라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그 어느 정도까지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근거를 밝혀야 하는 것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데, 표본조사 등의 운영 시 임의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례를 분석한 결과 실무상 그 개별 요인 비교 조건별 우열 여부, 우열세인 경우 세 항목의 일부를 특정 명시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객관적, 합리적인 평가 방법으로 평가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파생 문제인데요. 표본조사 사례 분석 결과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거래 사례를 고려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상가액 조정을 생략하는 부분이 쟁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활용한 거래 사례를 거래 사례 비교법에 그대로 적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과제는
협회 지리외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급학교 요인 보정 시 대상 토지의 가치 형성 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 사례를 통해 보정치를 산정한 경우와 감칙 제12조 제2항에 따른 합리성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감정평가 실무상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결과의 문제입니다. 표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 사례 분석 결과 급학교 요인 보정치 결정 시에 합리적인 사유 기재 없이 산정치와 보정치 간 격차가 과도한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되는데요. 또한 하급시 판례를 분석한 결과 보정치의 소수점 처리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관성과 통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과제는 급학교 요인 보정치 결정 시에 합리적인 사유의 기재가 필요하고 산정치에 비해 보정치의 격차가 일부 벌어질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나 지표 등을 참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정치의 소수점 처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잡음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협회를 위시한 업계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통일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 운영상 문제는 최근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서 사정이 개입된 거래 사례를 사용한 감정평가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배를 두고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급학교 요인 보정 시 거래 사례 선정 기준인 거래 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일 것의 판단 주체를 두고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과제는 현재 실거래가격검증센터는 한국부동산원이고 사정이 개입된 이상거래 등에 대한 검증 의무도 한국부동산원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거친 자료를 평가사에게 사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실무상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